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년 같으면 이 시간에 이제 내일 학교 가야지, 월요일이니까요.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말이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개강이 다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도 저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4강,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강의를 영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개강은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학생들 얼굴도 못 봤어요. 진짜 이 코로나19 빨리 좀 잡혀서 학교 가서 학생들 얼굴도 좀 반갑게 만나보고 싶네요. 빨리 좀 사태가, 이 상황이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하남 광주 지역신문인데요. 하광뉴스라는 지역신문에 전홍섭 시인께서 동일 지명 장단음과 순우리말로 구분하자, 이런 글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먼저 쭉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일 지명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명이인이 있는 것처럼 이 동명이처가 있다는 거죠. 이름은 같은데 장소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곳이 바로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나 어저께 광주 갔다 왔어. 그러면은 되묻는단 말이죠. 어디 광주? 그래서 이제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광주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어딘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것을 좀 쉽게 구분하자, 그런 그 방법을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이 광주, 이 한글로만 쓰면은 그냥 광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이 전 시인께서 제안하신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장단음으로 구분을 하자. 또 하나는 순우리말 이름을 쓰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장단음, 이걸 보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어문각에서 편찬한 표준 한국어 발음 대사전을 보면 광주는 짧게, 광주는 길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전라도 광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광주는 짧게, 이게 단음이니까. 경기도 광주는 길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글로 쓸 때 여기다가 장음부호를 단다. 그러니까 광자 뒤에다가 장음부호를 붙인다. 그러면 이제 글에서도 이게 이제 경기도 광주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게 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 우리말에 장단음이 있죠. 그런데 이 장단음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장음인지 어떤 게 단음인지 이거 잘 모른단 말이죠. 저도 사실 이 전 시인님 글을 보기 전에는 경기도 광주, 이게 광이 장음이다, 이걸 몰랐습니다. 이제 보고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 장단음, 물론 이제 우리말에도 장단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원칙론인 거고, 여기에 따라서 참 기억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럼 참 더 이상 바랄 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공부하신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제가 지금 구분을 해서 소리를 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눈물이야 눈물이야? 이거 사실은 구분하기 좀 어렵단 말이죠. 짧게 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체의 일부인 이 눈을 가리키는 거고요. 좀 길게 눈이 온다, 이러면 눈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겨울에 어떤 그 자연 현상,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구분이 쉽지 않아요. 살만 나는 세상이냐, 살만 나는 세상이냐. 살만 나는 세상, 이게 사는 게 좀 재미가 있는, 그러니까 요즘처럼 불안하지 않고요. 뭐 그런 세상이겠죠. 근데 살만 나는 세상, 이렇게 짧게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고기만 나는 세상,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구분 안 합니다. 그냥 살만 나는 세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게 장음이고 어떤 게 단음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 15세기 후민족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성조가 있었다. 그래서 사성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음의 높낮이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높낮이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장단음의 구분도 점차 흐릿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단음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게 참 쉬운 방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순우리말 이름으로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전시인님 이 글을 보면요. 광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빛고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고울. 예. 그래서 이제 빛고울 하면 딱 광주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에 비해 반해서 이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의 우리말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말 이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광주는 원래 너른 땅이었다. 삼국시대에는 위례성으로 376년간 백제의 도읍지였다. 그렇죠. 고려 이후 광주 목이었다가 조선 선조 때에는 23개 면을 다스리는 부로 승격되기도 했다.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그리고 서울의 송파, 강동구와 강남구의 일부가 모두 광주 땅이었다. 그러니 순우리말 지명인 너른골이라는 이름이 실감이 난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말 이름, 이 너른골이라는 게 있으니까 광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너른골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전라도 광주는 빛고울시, 경기도 광주는 너른골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 뭐 두 개 다 이렇게 하면 좋죠. 예, 좋은데 그냥 전라도 광주만 그냥 빛고울시 이렇게 해도 사실은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도 광주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광주가 이 광주 광역시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또 광주라는 이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빛고울 광역시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뭐 이 세상에 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주광역시라고 하지 말고 빛고울광역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되겠느냐, 그렇게 이름 바꾸는 게 쉽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돌아가신 이제 이 정주영 회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 부하 직원들이 이 회장님 이거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안 되는 이유, 할 수 없다는 이유, 뭐 이런 거 생각할 시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이유, 이게 되는 이유, 이런 걸 좀 생각해 오라고 아주 호통을 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빛고울 광역시, 너른골시, 뭐 이게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정재환의 한글 뉴스 다음 소식은요. 서울신문의 똑똑 우리말, 똑똑 우리말 가능한과 가능한 한, 오명숙 어문부장께서 쓰신 글인데 한번 보죠. 방역 당국도 지난 주말을 앞두고 가능한 모든 모임, 외출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위 문장은 얼핏 보기에 괜찮아 보이지만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표현이 들어있다. 바로 가능한이다.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죠. 가능한 모든 모임, 외출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게 뭐 틀린 것 같지 않은데,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이게 왜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지 한번 보죠. 예, 가능한과 가능한 한은, 그렇군요. 단어와 구라는 점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구실도 다르다.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가능한은 가능한 일이나 가능한 시간처럼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위 문장에서는 가능한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없다. 따라서 가능한 뒤에 조건을 뜻하는 의존명사 한을 덧붙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또는 가능한 조건 하에서라는 뜻의 가능한 한으로 써야 한다. 그런데 가능한이 명사 한과 같은 음절로 끝나다 보니 한을 생략한 채 가능한으로만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일을 해라. 이럴 때는 가능한이 일을 이제 수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한이 없어도 돼요. 가능한 다음에 한이 없어도 되는데, 가능한 한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이럴 때는 이제 한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한 한 되도록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수단, 방법, 사람, 정책 다 동원해라. 이럴 때는 그냥 가능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은, 가능한 한 우리가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 그러네요. 네, 정재원의 한글 뉴스. 다음 소식은요. 한글문화연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로는 이제 발행을 못 하고요. 한글문화연대가 좀 가난한 시민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리집으로 이제 이 소식지를 발표를 하고, 또 회원들께는 누리 편지로 이제 전달을 하는데요. 한글 아리아리 762호에 운영위원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학회 연구원이신 성기지 선생께서 고랑과 이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고랑과 이랑, 여기 참 고랑과 이랑이 쫙 펼쳐져 있는 이 밭이 여기 있는데, 이게 보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좀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고랑과 이랑이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이랑은 밭을 갈아 골을 타서 두둑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이고, 고랑은 그 두둑한 땅과 땅 사이에 길고 좁게 들어간 곳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사진에서 봉긋하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 여기 지금 뭔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랑이고, 여기 골짜기처럼 파인 이 부분, 여기가 이제 고랑이 되는 거죠. 밭농사는 반드시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야 한다. 흙을 깊이 갈아엎어서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고른 다음 고랑에서 파올린 흙으로 이랑을 만들어 씨앗을 넣거나 모종을 옮겨서 가꾼다. 이 두둑한 부분을 두둑이라 부르고, 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디는 이랑이라고 했다. 이랑은 높아서 물기가 차이지 않아 채소나 곡식을 키우는 터전이 되는 곳이고, 고랑은 제 흙을 이랑에 넘겨주고 스스로 낮아진 곳이다. 그래서 세상 이치를 이랑이 고랑되고 고랑이 이랑된다고 빗댄 속담이 있다. 이게 참 근사한 속담이네요. 세상에 변하는 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늘 정상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이 정상이 되고 또 정상이 바닥이 될 수도 있다. 뭐 세상 이치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제 그런 속담인 것 같은데요. 여기 조금만 더 읽어보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은 어느 때가 되면 뒤집혀서 공평해지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이 속담은 색일수록 신묘하다. 요즘 창궐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이용하여 돈벌이에 골몰하는 분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며 포교나 전도에 골몰하는 분들, 그 밖에 부와 권력의 중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요즘 되새겨 보아야 할 속담인 것 같다. 네, 이랑이 고랑되고 고랑이 이랑된다. 여기 뭐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인데,
그 뭐 마스크를 뭐 사재기했다, 그죠? 돈 벌려고. 뭐 그런 분들 그 씁쓸한 뉴스도 여러 번 들었고요. 그리고 또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며 포교나 전도에 골몰하는 분들, 이건 뭐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더 있을 것도 같은데, 뭐 정치인들도 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다가오는 선거에 좀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뭐 그런 정치인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포교나 전도에 골몰하는 분들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상황이 심각한데 여전히 뭐 예배 같은 걸 보는 교회가 있다, 이런 뉴스가 오늘 저녁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교의 자유라는 거,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 지켜져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이것을 좀 우선시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예배는 뭐 제가 이렇게 한글 뉴스를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하는 것처럼 영상으로도 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렇게 좀 당분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환의 한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